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불안감을 주면서 이게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할 거예요. 설사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 시기에 어차피 거래량이 크게 뜨기도 했고 이 이후에 뭐 얘가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 좀 떨어진다 그래도 떨어지면 또 여기서 거래량이 또 크게 뜨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물량을 이제 누군가는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고통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쯤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감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죠? 반감기가 끝난 다음에는 별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감기가 끝나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반감기보다 더 이유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끝나고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루함과 재미없음만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즐거워질 겁니다. 근데 시장을 떠나 있으면 그 즐거움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뭐 이번에도 이번 반감기는 다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매번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저조차도 사실 저번 반감기 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는 코로나 빔이라는 게 새롭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기는 거예요. 별일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좀 올라서 봤더니만 다시 제자리로 와 있네. 에이, 뭐 이러면 뭐 상승은 끝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기의 반감기와 지금의 반감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반감기는 신고점을 반감기 전에 찍었고 이때는 신고점 전이었기 때문에 횡보가 되게 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이 어디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 그래서 반감기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 구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 21년 1월 말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재차 눌림이 있을 거고 흔들기가 있을 거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흔들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힘들죠. 지금 되게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힘든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낙관적인 소리를 하느냐,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정말 이럴 때는 낙관적인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잖아요. 이때도 여러분들 안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이때는 진짜 한 6, 7개월 뭐 8개월 이렇게도 조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두 달 정도만 더 보면 되는데 이게 이게 어렵나?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때보단 훨씬 더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대신 이때는 기다린 만큼 더 크게 올라줘서 내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다림 기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만큼 이때보다는 적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보다는 훨씬 더 기대 수익이 높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준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알트는 더 많이 오르겠죠. 다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도미넌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이 위를 갈 때 그때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트가 또 약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또 버티지 못할까봐.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을 들으면 그래 버텨야지,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말은 되게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반드시 비트코인을 들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꼭 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이건 문제예요. 들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내려가주면 땡큐인데 올라갔을 경우에도 버틸 수가 있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모든 투자를 할 때 어느 투자를 할 때든 마찬가지인데 항상 여러분들 뒤를 만들어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얘기하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무슨 알트로만 몰빵인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알트를 몰빵하더라도 3대7, 7의 비율 정도는 몰빵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웬만하면 못 버틸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 맞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걸 어쨌든 맛을 봤기 때문에 나는 흔들렸다. 그러면 이 비율이 아니고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비트 비율이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차 이렇게 도미넌스 상승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알트를 갑자기 비트로 바꾸면 그게 우르르 사람들이 바꿀 거 아닙니까? 그때가 사실 비트 도미넌스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버티기 힘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만 지나면 알트장이 오니까, 그리고 반감기 끝나고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그 정도만 끝나면 그 뒤에는 알트장까지는 바로 안 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항상 알트는 비트가 올라가 준 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를 해줘야 돼요. 상승을 하고 정체를 해야 돼요. 횡보를 하는 게 하락 횡보가 아니고 상승 횡보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딱 횡보를 해줄 때 알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승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상승하는 기간 동안은 알트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가 재미없는 거랑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알트가 재미없는 거랑 버티는 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두 달 정도 잘 버티면 이 비트가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두 달만 좀 버티면,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반감기 길어야 한두 달인데 반감기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업비트를 보게 되면 지금은 뭐 별 시그널이 없죠. 알트들도 그냥 그저 그렇고 별 반응이 없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는 좀 더 힘들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도미넌스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트를 그 상황에서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좋은 단비가 올 거기 때문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쫙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견뎌내면 되는데, 조금 힘들다. 웬만하면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말 그리고 뭐 2020년 후반 이 장세를 겪지 않고 2021년 1월도 초반에 겪지 않았고, 대부분은 2월달, 3월달, 4월달에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2021년에, 그러면 이 장세를 못 겪어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말로 듣는 거랑 겪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겪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좀 가볍게 안 들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좀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좀 비트코인의 비율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봤을 때 얘는 아직까지 신고점을 뚫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뚫다가 조정이 왔지만 알트코인은 아직 오지도 않고 중간에서 리테스트가 오고 있다. 근데 이 리테스트 이후에 알트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이때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좀 참으시면, 뭐 조금 도미넌스 연장이 돼서 이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이거 하나에 2주짜리거든요. 이 캔들 하나에, 요거 하나에 2주짜리예요. 이 캔들 뭐 4개 정도가 더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넘기면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의 내용과 오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횡보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관점이 바뀌었을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하잖아요. 비트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관점 바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일비를 너무 심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코인 말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잠시 묻어두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게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이걸 지켜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말씀을 또 드려요. 코인이 연중 무휴고 24시간 동안 이뤄지는 장이기 때문에 주식의 4배 플러스 알파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2주를 버텼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8주 플러스 8 플러스 알파주를 버텼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2달 이러는 게 사실 4달, 뭐 8달 이렇게 버틴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시간이 많이 지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코인에서 그렇게 버티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대신 우리가 어쨌든 물리적인 일수 자체는 주식의 4 플러스 알파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장점을 잘 살려야 돼요.
장점은 기간 조정이 오더라도 다른 자사시장군보다는 기간 조정이 짧다. 근데 단점이 뭐냐? 24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잘 가지고 가자고요. 장점을. 아시겠죠? 그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MVRV에서 여기서 이제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조정이 좀 오더라도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블랙록의 그 ETF 보유자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약 30개 주식이 0.2%를 차지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0.2%면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그런 말 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5%를 보유만 해도 우리는 20만, 30만 그리고 50만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들의 매집하는 기간과 그다음 기관들 중에서도 빨리 매집하는 애가 있고 늦게 매집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그레스케일 쪽 애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블랙록 애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나중에 되면 더 뽀모가 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일찍 매집하려는 애들이 좀 싸게 매집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간에서 매집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매집을 여기서 한다는 건 먹을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컵앤핸들 패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컵앤핸들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얘도 이제 여기서 이런 패턴에서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 넥라인 부분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박스권이 끝난다면 얘는 향후에 돌파를 했을 때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타겟을 20만 달러 위로 잡아놨는데 이런 뭐 대박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한 12에서 17 정도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15, 17을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렇게 만약 간다면 더 대박이겠죠.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서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결론은. 계속. 그리고 이런 기간에 오히려 테더에서는 돈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잔고가 까졌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매수할 때, 들어올릴 때 엄청난 자금으로 쓰이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애들이 코인베이스로 지금 5,377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건 어차피 얘네들이 개수가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손바뀜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매도 물량이 일단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퇴장을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더 이상 앞으로는 매도할 애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과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또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연준에서 또 재밌는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어쨌든 큰 충격이 없으면 완화를 할 거다,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금리가 자체가 지금 보면은 좀 오랜 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결이 계속 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결 기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순간순간의 불안감이 어쨌든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으로 오는 건데, 이건 어차피 금방 끝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 됐을 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고 중립금리를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이 시점쯤 되니까 갑자기 자산시장이 오르듯이, 그쵸? 결국 시장에서는 뭘로 받아들일 거냐면 나중에는 이거 자체를 더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인하가 할 때는 이게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고 동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이런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 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제 못 버텨서 동결을 계속 하다 보니 못 버텨가지고 이제 블랙스완이 오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이제 급하게 합니다. 그럼 이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자산이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리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당장 내가 죽겠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결이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이 ETF가 계속 3일 연속 유출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들어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감기 초읽기에 비트코인 채굴주가 연이 하락세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채굴 기업 CEO들은 비용 효율성 제고, 성능 개선, 가격 상승 등의 반감기로 인해 타격이 적을 거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반감기가 되면은 블록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채산성이, 그죠? 채굴을 했을 때 이 채산성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군소 채굴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안 좋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량을 채굴하는, 그리고 강세인 채굴자들은, 이런 애들은, 큰 손들은 이게 사실 얘네들 거를 잡아먹겠죠, 파이를.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양극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돈 풀기에 대한 부분이 통화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때도 이러한 부분이 끝나니까 바로 올라갔고, 지금도 이게 비슷한 모양에서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유동성을 없앴다라고 하는 2022년보다 사실 이미 2023년에 넘었고 다시 되돌아왔지만 다시 이걸 뚫고 2024년에 돈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를 안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될 뿐이지 점점 시장의 돈이 어쨌든 풀리고 있다. 그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기간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왜냐면 결국엔 다 들어올 거예요. 떠난 사람도 다시 올 거고 부동산이랑 주식하는 사람도 다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유튜브나 뭐 다른 유튜브들은 코인의 화제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와야 돼요. 아직은 그게 멀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버티고 힘내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